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정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경일입니다. 네, 저희 이번 주도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. 이번 주 주제는 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. 네, 북한 주민들이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, 혹시 어떤 보고서인지 압니까? 네, 통일부에서 발표한 네.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, 북한민 네, 네, 6,800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한 조사한 6,500명 이상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더라고요. 되게 흥미로웠습니다. 네, 사실 이 보고서에는 정말 뭐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뭐 배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는 지방과 평양의 차이가 뭔지 등등 좀 다양하게 지표들 볼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조 작가님은 보시면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? 네, 지표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 지표가 당연하다고요? 네, 네. 그 지표를 보면은 평양 지역과 접경 지역과 비접경 지역 세 파트로 나눴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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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세 파트의 차이를 보니까 그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도 뭐 당연한 결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 외에 뭐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또 그들의 네. 경제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보고서가 뭐 최근에 와서 조사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쭉 데이터를 쌓아왔는데 이번 정부에 와서 공개한 거니까 네, 그동안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아마 조 작가님께서도 그냥 예상했던 게 네, 네.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요, 이 보고서 보면서 좀 특이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 백두 혈통과 용도 체계에 대해서 또는 권력 승계, 김정은의 3대 세습이죠. 거기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게 일단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적이었는데 평양 주민들에게서 인식 변화가 있다는 거죠. 다요, 다. 네네네. 네. 지방도 있긴 한데 좀 네. 차이가 있긴 합니다. 그렇죠. 네. 이게 저도 그 포인트를 보고 네.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평양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권력 승계라든가 체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어요. 다른 지역보다. 저 네. 그것도 놀랐습니다. 네. 네. 근데 그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아무래도 평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경 지역과 비접경 지역 대비 배급을 좀 더 많이 줘요. 맞습니다. 잘 봤죠?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 생활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잘 먹으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평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학력의 중산층 이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제에 대해서 또는 외국 문화라든가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감이 조금 더 있지 않나. 저도 그게 좀 동감을 하는 게 사실 한국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봐도 물론 그 운동권 세력이 있긴 했지만은 정말 파업 박차들 받았을 때 그 블루칼라, 네. 그렇죠. 예. 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거나 좀 배우신 분들이 합류하면서 원동력을 얻기도 했었는데, 근데 이게요,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체제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독재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 체제에 대해서 권력 승계에 좀 반대한다거나 이 백두 혈통 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이해할 때 정확히 봐야 되는 게 현재 북한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인지 아니면은 나와 있는 탈북민들의 인식인지 이건 분명히 달라요. 그렇죠. 왜냐면 이 보고서의 설명대로라면은 간혹 북한의 주민들 특히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체제에 대해서 50% 넘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게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 탈북한 평양 출신 127명의 조사거든요.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의 현재 내부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좀 그걸 좀 감안해야겠네요. 감안해야죠. 왜냐면 어쨌든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제에 반감을 가지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든 기본적으로 현재
거기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. 다르죠. 네,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가 조금 더 네.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도 음. 좀 공감되는 게 네.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이 정보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그런 그 마인드가 아예 없었습니다. 네. 상상도 못했었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북한을 떠날 때 기억해 보면은 그냥 배고파서 떠났는데 그렇죠. 지금은 어떤 분들께서 정철 씨는 왜 북한을 떠났습니까? 하면은 전 자유가 좋아서요. 뭐 이게 답변이 바뀌거든요. 이게 네. 조금 포장하게 되죠. 네, 이게 자기도 학습이 모르게. 되다 보니까 네. 한국에 와서 네.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참여한 6천 명이 넘는 그 탈북민들도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인식을 못했긴 하겠지만 일단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 교육도 받고 그 자유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면서 좀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다. 네, 맞아요.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인 게 사실은 나올 때 진짜 배고파서 나와요. 저도 대부분이 그렇죠. 네, 네, 먹고 살기 위해서는. 그치, 90% 이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했기 때문에 진짜 배고파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저도 첫 번째 탈북할 때는 그랬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탈북할 때는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는 있었어요. 근데 하지만 배고파서였죠. 근데 이게 나와 보면요, 우리가 모두가 탈북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탈북의 의미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시작해요. 나는 자유가 그리워서. 뭐 인권이 없어서 더 좋은 탄압을 삶을 받아서 위해서. 그렇죠. 네.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누구나 다 이제 과거는 미화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보고서를 이해할 때 북한에서 떠나온 사람들의 답변이 전제로 된 거다. 네. 현재 북한 주민들의 조사는 아니니까. 그렇죠. 그 부분은 분명하게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, 아무튼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변하겠죠. 그럼요. 네. 저는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반감이 좀 더 높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큰 동력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도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계층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하층보다는 저는 중산층 이상이 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평양에 살고 있는 뭐 주민들 또는 엘리트 또는 학생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동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 엘리트가 받는 일단 기득권층이니까 이 체제 충성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렇죠. 그 투쟁에 참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. 시간이 그게 걸리죠. 좀 아이러니 모순이죠. 네. 근데요 좀 더 재밌었던 게 이번 조사에서 평양이 북한이 뇌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부패한 곳이지 않습니까? 전 세계에서도. 근데 그 뇌물 받은 경험이 평양이 제일 높대요. 지방과 비교해봐도. 그러니까 접경 지역과 내륙 지역과 수도 비교했을 때. 네. 이건 참 그 혁명의 수도인데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도. 배우신 분들께서 왜 뇌물?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경향성으로 볼 때 하층, 예를 들어 접경 지역 또는 비접경 지역은 평양과는 다른 세상이에요. 그렇죠, 당연하죠. 평양은 혁명의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옛날에 평양 사람 300만 있어도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나머진 다 너의 취급하고 그렇죠. 그냥. 그래서 평양 이외의 삶은 사실은 정말 각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민초들인 거예요. 그래서 평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승진도 해야 되지, 권력도 얻어야 되지, 뭐 이런 암투가 많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뇌물이 좀 더 많고, 그리고 또 뇌물 줄 게 있어야 뇌물을 줄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줄 게 있어야 진짜. 그렇죠. 줄 게 있어야 뇌물 줬죠. 근데 저기 민초들의 삶은 뇌물로 줄 게 없어요.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. 그렇죠. 기껏해야 그냥 메뚜기 장사 하다가 보이지도 않는데 걸리지 않게 잡히면 쌀 좀 준다거나 그 정도죠. 술 좀 준다거나.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하거든요. 완전 그냥 스카이 캐슬 같은 그런 드라마 속에 그런 것처럼 뇌물도 주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식량난이나 고문이나 정치범 수용소나 그런 걸 대부분 다 고통받는 것은 지방 주민들 같은 경우이고 그렇죠. 그래도 저희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배급 체제가 끊겨가지고 배급을 잘 받지 못하긴 해도
평양에서 오신 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어느 정도 받았다. 그래도 네. 물론 그때와 좀 비교했을 때 줄긴 했지만 네. 그래서 뭔가 그럼 평양은 좀 이렇게 북한 체제에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이게 사회주의 양식에 맞게 잘 살겠구나 했었는데 오히려 더 있는 놈들 더 합니다. 네. 그런 얘기도 있죠. 한국이나 북한이나 예, 어디 가나 저는 똑같다. 네. 사람 네.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 유튜브 평양 그 유미라는 유튜브가 다시 또 등장을 했잖아요. 맞아요. 예, 네. 평양에서의 삶 막 대게도 먹고 뭐 요가도 하던데.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인가? 뭐 다양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모습을 유튜브에 이렇게 음. 대외 선전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한번 삭제했거든요. 그러다 이번에 또 네. 만들어졌죠.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게 금지됐어요. 네. 국가보안법인가요? 폐쇄됐었습니다. 아마 어쨌든, 방심위에서 아마 네, 했습니다. 어쨌든 유튜브 네. 자체에서도 계정을 삭제했는데 네, 이번에 네, 또 네. 생겼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저는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폐쇄한 게 폐쇄하면 절대 안 되죠.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북한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대게를 먹고 필라테스 하고 요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상류층이 진짜 많아요. 제가 평양에서 온 사람 한 명 만났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. 맞습니다. 네. 네. 근데 그것도 그들의 삶이었어요. 그래서 뭐 선전하는 게 선전의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살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렇죠. 네. 물론 뭐 지방의 삶과 괴리가 큰 것도 있고 또 네. 북한 체제가 선전하려고 하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국가보안법이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하는데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? 네, 그럼요. 누구 믿겠습니까? 네, 거기에 세뇌 당하겠어요? 네, 믿든 안 믿든 네.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조 작가님 네. 마지막으로요. 이번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이번에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결과가 좀 나오긴 했는데 조 작가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개인적으로. 네. 뭐 북한 사회 변화에 네, 있어서요. 네. 이번 보고서에서 네. 일단 이번 보고서가 북에서 온 사람들 6,500명 이상을 네. 조사한 것이라는 의미가 일단 있어요. 왜냐면 북한 사회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그동안 없었거든요.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간증이나 증언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보다는 좀 더 다각도에서 다양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통계치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또 한계가 또 있어요.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이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. 북한에서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또 괴리가 있어요. 맞습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북한 사회는 이렇구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제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네. 어쨌든 저는 정권이 싫어서든 배고파서든 그 땅에 어쨌든 못 살겠으니까 떠나온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떠나온 사람들은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쨌든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네.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네네. 떠난 사람들과의 그 괴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우리가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. 맞습니다. 사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변하고 있다는 환상을 주는 것. 되게 오해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 북한이 정확히 알아야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 그래야 저희가 좀 더 해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지 노력을 할 텐데 많이 변했어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북한 정권은 안 변했죠. 그쵸, 독재 그쵸. 체제 안 네. 변했습니다. 우리 정세 씨 얘기처럼 북한 우리의 눈이 정권에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그렇죠. 변했죠. 근데 눈을 조금만 돌려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지표에 나와 있듯이 뭐 뇌물도 많이 주고 맞습니다. 다 나와 있어요. 그것처럼 실제 민초들의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. 그리고 그렇죠. 이 떠나온 사람들은 떠나온 지가 10년, 20년이 됐어요. 최근에 떠나온 사람들의 지표도 조금 포함이 됐겠지만 평균으로 보면은 적어도 10년, 20년 전에 온 사람들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기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좀 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
이게 사실 한국 사회도 10년 전과 지금 엄청나게 다르거든요. 달라요. 네. 그때 10년 전에 싸이월드 있었습니다. 아닌가? 싸이월드 세대인가요? 그 전인가요? 15년 전일 거예요 아마. 네. 예.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진짜 그 시간 단위로 바뀌는데 북한이라고 안 맞습니다. 바뀌겠느냐는 거죠. 그렇죠. 북한도 네. 조금 더딜 뿐이지만 북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. 음. 그것이 그 북한 사람들의 그 변화는 여기에 조금 반영이 잘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한민족이잖아요. 네. 대한민국도 독재 체제에 있다가 네. 물론 민주주의도 시작을 했지만 음, 장기 집권 독재하면서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침체되다가 다시 맞아요. 저 한민족 국민들께서 네.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사회 지금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우리가 민주화된 지 사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. 맞아요. 우리가 민주화된 지 지금 30년 좀 넘었어요. 네, 얼마 안 됐습니다. 그 전에는 네. 사실 두발 자유를 제한하던 맞아요. 군부 독재였어요. 근데 30년 만에 우리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? 북한도 그렇게 변하는 시간이 느리지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.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네. 포인트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럼요. 가능성이 있다. 네. 네. 그래서 북한도 사실 그 변화에 좀 기폭제만 좀 주면은 사회가 변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네. 특히 저희가 이미 그 사례가 있습니다. 그 개성공단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한 2005년부터 폐쇄되기 전 한 2016년 전까지 네. 일을 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대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장도 안 하고 뭐 꾸미지도 않고 하다가 한 몇 개월 한 몇 년 지나니까 북한 주민들도 화장을 하고 꾸미고 네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북한 개성에서 자본주의 그 경제 시스템을 경험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변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. 저는 네.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. 네. 네. 오늘은 저희가 이 탈북민들이 한국인 탈북민들이 한 10년 동안 설문조사한 걸 통해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. 북한에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